화폐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자산에는 외화예금, 외화매출 채권 등이 있고 부채는 외화매입 채무, 외화리스 부채 등이 있습니다. 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현대자동차와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화폐성 항목으로 분류되는 해외 자산이 해외 부채보다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외환이익이 외화손실보다 크죠. 반대로 해외로부터 원자재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환율 상승으로 외화손실이 더 크게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농심, 포스코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물론 환율 변동이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기존의 자산 및 부채에 미치는 영향만 살펴보기로 하죠. 2019년에는 미화 환율이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하락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포괄손익계산서에 2019년도의 외환이익이 외화손실보다 더 크게 보고되었고 2020년에는 외화손실이 더 크게 보고되었습니다. 반대로 대한항공은 2019년에는 외화손실이 더 크게 보고되었고 2020년에는 외환이익이 더 크게 보고되었죠. 사실 재무제표에 외화자산 및 부채가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한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재무제표 주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2019년도 삼성전자 주석에 공시된 외화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달러가 5% 상승하면 약 727억 원의 순외환이익이 발생했습니다. 만약 환율이 5% 하락하면 같은 금액의 순외환 손실이 발생하죠. 민감도 분석이란 특정 변수가 변할 때 그 결과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살펴보는 일종의 시나리오입니다. 외환에 대한 민감도 분석은 보고기간 말에 외화로 표시된 자산 및 부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19년도 현대자동차 주석에 공시된 외화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달러가 5% 상승하면 약 28억 원의 순외환이익이 발생하며 5% 하락하면 약 28억 원의 순외환 손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중에 몇몇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와 같은 거대한 기업이 의외로 환율 변동에 재무상태의 변화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 회사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밸런스 관리를 통한 해증을 하기 때문이죠. 해증이란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가격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2019년의 대한항공 재무제표의 주석을 보면 외화자산이 1.9조 원, 외화부채가 11.5조 원으로 나옵니다. 대한항공은 상당 부분의 항공기를 장기간 리스하기 때문에 거액의 리스 부채가 외환부채로 인식되죠. 따라서 대한항공은 외환부채가 외화자산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순외환 손실이 발생하고 환율이 내리면 순외환이익이 발생합니다. 외화민감도 분석에 따르면 이 기업은 달러가 10% 상승하면 약 7,200억 원의 순외환 손실이 발생하며 하락의 경우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튜토리얼만으로 레벨업.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 만화 왕초보를 위한 회계 튜토리얼이 제안하는 회계 공부 3단계. 주린이도 직장인도 모두 다 회계 튜토리얼로 레벨업. 회계, 이제부터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세요.